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기 미국 기자는 한국은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방송국의 현장 기자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급변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평소처럼 취재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던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한 긴급 출동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불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고 이미 수십만의 땅을 삼키며 주요 도시와 외곽 지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보고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연기와 불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취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목을 찌르는 듯한 연기와 잿빛 하늘이 만들어내는 묵직한 풍경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멀리서도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필사적으로 대피하거나 남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한인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구호 활동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산불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안전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어요. 입구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을 맞이하며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스테인리스 조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큰 솥에 국을 끓이고 막 지은 밥을 포장하며 뜨거운 음식을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중년 여성은 인터뷰를 요청하자 손에 쥔 국자도 내려놓지 않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식재료를 아낌없이 내주시고 우리 주부들은 요리 실력으로 그걸 채우는 거죠. 이건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뒤에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장에 동화책과 색연필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놀이를 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세심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아이가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을 잃고 모든 게 막막했는데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웃음을 돌려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한인 커뮤니티가 이룬 작은 기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역할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인 마트는 산불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대피소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직원들은 밤새 물류 작업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마트 사장은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이죠. 라며 상황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동네 식당들은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매일 무료 음식을 나누어주며 어떤 가게는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가게 한편에 적어둔 글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 글귀에는 한인 사회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산불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방관들을 위한 세심한 준비와 마음 씀씀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한인 마트와 카페들이 앞장서서 소방관들에게 제공할 커피와 음식을 미리 결제해두는 모습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선결제는 단순히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 그 메시지는 고된 작업을 이어가는 소방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취재 중에 만난 한 소방관은 진압 작업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인 카페에서 제공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내려놓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처럼 밤새 불길과 싸우고 돌아올 때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주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증표 같아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단순히 피로를 넘어선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커피나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임시 쉼터를 마련해 소방관들이 짧게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담요와 물, 에너지바 같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소방관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거나 수선을 돕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는 힘든 작업 속에서도 소방관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또 다른 인상적인 이야기는 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소방관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화재 진압 현장 가까이까지 들어가 도시락을 하나하나 건네며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정성일 뿐이지만 부디 힘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방관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열어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 순간만큼은 불길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감사하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으며 느낀 감동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졌어요. 한 소방관은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식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는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배려와 헌신이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키며 혼란과 공포가 가득한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정신은 다른 아시아계 지역 사회와 크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한인타운은 구호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공동체의 본보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지역 사회들에서는 서로 다른 갈등과 문제가 드러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도쿄타운에서는 산불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피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그 안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긴 줄을 서서 물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줄이 엉키고 왜 내 차례가 이렇게 늦어지냐 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배분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졌고 급기야 물자를 놓고 언성이 높아지며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한 중년 남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같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기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정한 도움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대피소의 문이 외부 주민들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대피소 입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한 라틴계 여성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왔는데 왜 우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피소 내부에서는 물자 부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산불의 영향으로 보급품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필요한 물자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가족을 위해 배정된 물자를 몰래 가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해졌습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내 아이를 위해 우유를 받아야 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대피소 내부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문제는 물자 부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 안의 분위기는 서로를 돕기보다는 의심하고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한 주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자를 더 달라고 부탁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했으며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순간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의무는 없다 는 차가운 말을 듣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불만큼이나 타들어갔어요. 라고 말하며 깊은 상처를 드러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도쿄타운의 일부 주민들은 아예 대피소를 떠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찾거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를 떠난 이들 중 일부는 주변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이는 더 큰 고립감을 낳았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에서의 상황은 단순히 혼란스럽다는 말을 넘어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어요.
산불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주민들은 대피소로 몰려들었지만 그곳은 기대했던 안정과 안정 대신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피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고 기본적인 물자 배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대피소에서의 한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가져가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와 함께 물 한 병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지만 그녀의 차례가 오기 전에 이미 물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녀가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다른 주민이 나서서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모두 힘든데 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거냐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데리고 대피소를 떠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대피소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대피소에 제한된 자원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물자 보관소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피소 직원 중 한 명은 이런 행동을 제재하려다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대피소 운영진에게도 큰 부담을 주었으며 결국 일부 운영진은 자리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주민들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편 산불의 혼란 속에서 차이나타운 내 상점과 가게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가게 주인들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몰려드는 주민들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더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 상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차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물건 몇 가지는 도난당한 뒤였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같은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건은 차이나타운의 내부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 했다는 점이었어요. 산불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고가에 판매하려는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대피소 근처에서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을 팔던 한 노점상은 산불 발생 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공급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 중 한 명은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라며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차이나타운의 대피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인타운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과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인타운의 대피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는 여기서부터 안전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웃는 얼굴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내부에서는 물자 배분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고 필요에 따라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대피소를 찾은 한 피해 주민은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져 가던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역 상인들과 식당들이 협력하여 구호 물품을 아낌없이 제공했으며 매일 수백 명의 피해자와 소방관들에게 뜨거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한식당 주인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며 하루 매출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도쿄타운과 차이나타운에서 드러난 개인주의와 내부 갈등은 대피소를 불신의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한인타운의 대피소는 연대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자 약탈과 혼란 대신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피해자들이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곳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피소를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장소로 만들어갔어요. 도쿄타운과 차이나타운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은 같은 아시아계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 속에서 커뮤니티의 단결력과 연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인 커뮤니티의 행동이 증명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회들과의 대조가 더욱 두드러졌어요. 이러한 비교는 언론 보도에서도 두드러지게 다루어졌으며 한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아시아계 지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내적 갈등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더 큰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사회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지역 사회에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연대보다는 생존 본능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불의 여파로 도시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었던 와중에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헌신적인 행동은 단순히 지역 사회 내에서 화제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더 넓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조명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해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어요. 불길 속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그들의 손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대응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를 통해 한인타운의 대피소는 문을 닫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이후 여러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면서 한국인들의 구호 활동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 영상들은 지역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쉼없이 음식을 나누고 물자를 정리하며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해 간이 놀이터까지 마련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피곤한 얼굴로 우리가 가진 건 크지 않지만 나누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큰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대응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을 감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주요 언론사들은 한인타운으로 기자들을 파견해 그들의 행동과 정신을 가까이에서 취재했고 이는 곧 수많은 기사와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불길 속에서도 빛난 연대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물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 한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기자는 직접 대피소를 방문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야기에 응답하는 진심 어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사에는 한 나팅게 피해자의 인터뷰도 포함되었어요. 그녀는 대피소에서 받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도시락을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집중 보도하며 그들의 나눔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지역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대피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담긴 영상이 방영되었고 자원봉사자가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보도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주었어요. 산불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강도 사건이 벌어지며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반면 한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연대와 희생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가 미국인으로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계로 분류되는 일본계와 중국계 주민들조차 아닌 커뮤니티의 행동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한 중국계 상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했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일본계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본보기 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한편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사회 지도층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어요. 한 사회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공동체 정신을 행동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행동은 단순히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인 커뮤니티처럼 행동하자는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곧바로 국제적인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영웅들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확산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SNS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산불 피해 지역에 물품과 자원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한 캠페인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 나은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캐나다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촉진하는 정부 프로젝트로 확대되었어요. 이 캠페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한국인들의 사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라며 그들의 행동이 가지는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과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나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수천 번 리트윗되었고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우리 지역도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한국은 이미 음악, 영화,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배려심과 희생정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이는 수백만 명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어요. 결국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연대와 나눔의 정신은 단순히 산불이라는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애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은 정말 멋있다 는 간단한 문장에서 출발했지만 그 의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제게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영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처럼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한국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도 저 한국인분들을 본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